됐다. 아, 정말 네이버 진짜. 자, 여기 이상용액이라는 말이 있죠. 이상용액이 잘 따르는 법칙이 뭐죠? 이상용액이 잘 따르는 법칙. 환자원. 라울의 법칙이요. 아, 참 다 까먹었네 이거. 라울의 법칙을 이상용액이 잘 따르죠. 그러니까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용액을 이상용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슨 말 알겠죠? 라울의 법칙 기억나요? 라울의 법칙 기억나요? 축구 선수 라울 말고요. 아, 네 진짜 사람들. 너 축구 선수 라울 하니까 또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다. 축구 선수 라울이 언제 세대 사람이냐면요. 스페인 축구 선수인데 2002 월드컵에 나왔던 축구 선수예요. 2002 월드컵이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이네? 20년 전이네 진짜? 와, 20년 전 축구 선수를 하여튼 뭐 여러분들 알 리가 없지.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일단 이 이상용액에 대해 그 교재에 있지만 교재는 그림만 보시고요. 내용은 그냥 100% 필기로 할 겁니다. 자, 보세요. 5.1 이상용액에 대해 모델링을 좀 해보죠. 그래서 짜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릴까? 좀 더 낮추고 낮춰서 좀 널찍하게 그려야 되겠다. 자, 이상용액을 얘기해 보기 위해 이렇게 우선 닫힌 그릇, 이 닫힌 그릇에 그 다음 여기에 뭘 해볼 거나. 자, A하고 B 액체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잘 섞여 있어요. 잘 섞여서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를 정도로 균일하게 잘 섞여 있어요. 이때 편의상 여기다가 XA 얘는 XB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럼 XA하고 XB는 뭐냐면 바로 액체상 몰 분율입니다. 그걸 XA, XB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액체가 닫힌 그릇의 이 빈 공간 속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짜잔 이런 식으로 증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짜잔 이런 식으로 응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A하고 B가 이렇게 gas 이런 식의 혼합 증기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 이 AB가 기체로 있을 때 요 놈을 YA, YB라고 할 텐데 이 YA하고 YB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X는 무슨 상 몰 분율이었죠? 액체상 몰 분율이었으면 이 빨갛게 쓴 애는 뭐 어디 몰 분율이겠어요? 뭐 당연히 막. 그렇지. 여기에는 기체상 몰 분율. 그러면 기체상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PA와 PB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 PA와 PB는 바로 각 성분의 부분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닫힌 그릇에 A하고 B가 그 액체 상태로 용액을 잘 이루고 있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증발하기도 하고 응축하기도 하고 해서 증발이 돼서 기체상이 만들어질 때 그때 각각의 몰 분율을 x, y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증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증기가 있으니까 그 기체들의 부분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합을 각각 PA, PB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5.1, 5.2 바로 순수 상태 액체의 증기압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표현 여러분들 기억나나가 모르겠는데 까먹었으면 어떡하지? 바로 어떻게 쓸까? 뭐 예를 들어 A 액체가 순수한 상태로 A 증기랑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과정에 대해 이때 증기압을 이렇게 아우 목이야. 이렇게 표현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기억나요? 저거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저거. 기억나요? 이때 여기에 이 백설표라고 돼 있는 녀석의 의미는 퓨어, 순물질. 그래서 순물질 A의 증기압 표현인 거죠. 순물질 A의 증기압 표현.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때 여기서 요 놈에 대한 첫 번째 1 연력학적 분석. 요걸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이때 저기에 있는 첫 번째 1. 자, 요 증기압 표현에서 어쨌거나 액체가 기체가 된다 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액체가 기체가 된다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말로 증발이라고 하죠. 증발 혹은 기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증발과 기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증발과 기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베이포리제이션 증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증발 과정에 대해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증발 과정은 언제나 흡열입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죠. 왜냐하면 열을 가하지 않고서야 액체가 기체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발 과정은 언제나 흡열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건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이거 이제 영어로 쓰자면 heat of vaporization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막 번역하자면 증발 엔탈피가 되는 거죠. 이제 영어로는 heat of vapor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는 이 엔탈피 변화가 양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러한 증발 과정은 언제나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무조건 증가하겠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그러니 이 경우 엔트로피 변화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이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어쨌거나 이멘치가 항상 부호가 플러스. 알겠죠? 그리고 요멘치도 항상 부호가 플러스. 알겠죠? 거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하나 뽀롱 붙은 거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뽀롱 붙어 있을 때 그러면 3 연력학적 분석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바로 PA는 증가하겠구나. 뭐 할 때? 온도가 증가할 때. 그것도 always. 저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저 관계 아시겠어요? 뭔 말이냐면 이게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식에 유도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거 시험에 잘 안 나오더만요. 그냥 어떻게 이 결과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온도가 커질 경우 이게 분수잖아요. 분수의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지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근데 로고는 증가함수지.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도 같이 커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증기압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온도의 바로 순물질의 증기압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걸 일이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온도와 증기압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을 온도로 잡고요. Y축을 증기압으로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물질 A의 경우 패턴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말인 거지. 자, 저 그래프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얘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그 그래프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나온 결과로부터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잘 봐.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 커진다고 했지.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 커진다. 패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이때 만약 띠오 증기압이 만약 1기압 오빠? 우리 오빠 이름 찾아야지. 웅이 오빠. 웅이 별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응? 모습 봐. 민재? 가 없군요. 이민재 없죠? 그래요? 민재 어디 갔는데요? 왜요? 기숙학원이요? 기숙학원이요?
비수 그 재수종합반 이런데요? 아니 뭐 집에서 있으면 안 돼요? 아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렇구나. 그 일종의 그게 고행이군요. 고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님으로 치자면 막 굴에 들어가서 막 면벽 참선 막 이런 거 하고 막 무슨 말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막 나는 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거군요. 그렇구나.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민재가 거제도 학생 아닌데 민재가 누구더라? 여학생이요? 민재? 아 민재. 그 시커먼애. 아니 민재 여기 민재 들어봤는데 민재가 왜 민재인데 왜 걔가 저기 재수 종합반 아닌데? 근데 민재. 그래요? 민재가 왜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자 어쨌건 자 웅이 힘내요. 알겠죠? 이게 허리 펴고 이렇게 가슴 이렇게 딱 올리고 이렇게. 네. 자 보자.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증기압이 일기압이야. 그러면 그때의 온도가 있겠지. 이건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다 배웠잖아. 다 한 거 아니야. 다 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뭐라고요? 무슨 끓는 점? 무슨 끓는 점? 그렇지. TV 백설표라고 쓰고 정상 끓는 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사실 뭐냐면 증기압이 얼마? 증기압이 얼마? 보세요. 증기압 얼마? 증기압이 일기압이 될 때의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바로 로그 1atm은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오버 T 아니 오버 R 온도 TB 백설표 분의 1 더하기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앞에 써준 이 수식은 그냥 인정을 합니다. 알겠죠?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 수식을 외우고 인정했다고 치면 여기다가 정의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증기압이 얼마일 때? 일기압일 때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로그 안에 알맹이가 1이야. 그럼 뭐야? 0이지. 로그 안에 알맹이가 1이면 그 값이 0이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간단한 방정식을 통해 이걸 알 수 있네. 아하, 저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나타난다? 그때의 엔탈피를 뭐로 나눈 거? 엔트로피로 나눈 것. 스로 정상 끓는 점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물질마다 정상 끓는 점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물질마다 끓는 점은 다 똑같아? 다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다 똑같으면 이상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 물에 끓는 점은 몇 도? 100도라고 하면 알코올에 끓는 점은 몇 도? 뭐 한 8도, 80도 정도 나오거든. 80도 정도. 그 다음에 뭐 있어. 36도 정도 나와요. 36도 이상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용매마다 그 액체 물질마다 그 끓는 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끓는 점이 더 다르다? 끓는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항상 높다 낮다의 의미가 되잖아요. 즉 차이는 항상 고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끓는 점이 높고 누구는 끓는 점이 낮을 텐데 그걸 우리가 정성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이 끓는 점은 정상 의 대소에 대한 정성적 해석. 요걸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비교 대상. 그럼 그 비교 대상을 짜잔 B를 하나 더 넣어 봅시다. 비교 대상을 하나 넣어 봅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는 물질 A의 정상 끓는 점이니까 TB 백설표 A라고 하고요. 자, 얘 같은 경우 얘는 TB 백설표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저기서 A하고 B는 정해져 있는 물질이에요? 그냥 임의의 물질들이에요? 100% 그냥 아무거나잖아. 그냥 아무거나. 그럼 아무거나 두 개 놓으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을 거 아니야. 무조건. 무조건 다르면 대소가 무조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그래서 TBA 백설표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어디를 더 크게 지금 그려놓은 거야 내가 지금.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요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에서 보면 이쪽이 더 크죠? 이렇게 크죠? 요거 라면 아시겠어요? 웅이 무슨 라면 좋아해요? 아무 라면 다 좋아해요? 그래요. 지금 웅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죠.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원래. 그래. 힘내주세요. 알겠죠? 힘내주세요. 그래. 좋았어. 좋아. 웅이도 있고. 민춘? 민춘도 안 졸려요? 괜찮아? 민춘이 원래 안경 꼈어요? 근데 옛날에 못 본 것 같은데? 공부할 때만 낀다고요? 알겠습니다. 좋아. 그래. 자, 저 정상 끓는 점의 대소에 대한 정상적 해석을 위해서 A보다는 B의 정상 끓는 점이 더 높다고 하자. 라고 한다면 동일 온도 조건에서는 누구의 증기압이 더 클까요? 똑같은 온도 조건에서는 누구의 증기압이 더 클까요? 많이 어렵네.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A의 증기압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자, 어떻게 그 뭐냐면은 분석하시면 돼요?
동일 온도 조건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선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떤 온도에서 A의 증기압 어디예요? A의 증기압은 여기고요. B의 증기압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A가 더 휘발성. 영어 표현으로는 more volatile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발이란 말 알죠? 휘발이란 말이 뭐예요? 이렇게 풀풀 잘 날아다니는 걸 휘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증발에 잠들 때를 휘발이라고 하니까 그걸 지금 증기압이 더 큰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증기압이 더 크다라는 게 그만큼 기체상으로 잘 도망간다는 얘기니까 저기에서 A가 더 휘발성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예를 이제 1이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상 끓는 점 비교로부터 A가 더 휘발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느냐? 요렇게. 자, 여기 줄게요. 준다. 보면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비분작한 인력보다 A 분작한 인력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바로 작다. 알겠어요?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정상 끓는 점 비교, 증기압 비교, 휘발성 비교, 분자간 인력 비교는 완전히 하나의 세트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낮아. 끓는 점이 낮으면 증기압이 더 크고 휘발성이고 인력이 더 작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한 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저기 주어져 있는 저 그래프로부터 주어져 있는 어떤 물질의 분자간 인력까지를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이 생각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다 썼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자, 어디를 지울 거냐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3. 보통의 경우는 델타 H BAP와 델타 H BAP는 일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일정하냐면 거의 일정해요. 그럼 사실 약간 변한다는 얘기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약간 변합니다. 그죠? 약간 변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다룬 연력학 수준에서는 그냥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도 100%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 엔탈피 변화하고 엔트로피 변화는 저 수식에서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순물질에 대해서. 아시겠죠? 지금 다 뭐 순수상태, 순수상태고, 순수상태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P 백설표는 오직 T만의 함수입니다. 요거를 그거 기기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어차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거의 일정하다며요. 그러면 온도가 변했을 때만 변하는 거고요. 나머지 항은 순물질의 증기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하고 이것도 일정하니까 온도마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하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식의 분석을 하기도 하냐면 바로 요 t분의 1을 x축에 그 다음 저 순물질의 증기압을 로그를 취한 걸 y축에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어서 쓰세요. 아이고. 대니 완전 예쁜데요? 대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좋습니다. 좋았어. 아이고, 저희 다 썼어요? 도시 한다요? 아, 도시. 그림 그려 표시하라. 일러스트레이션. 그렇지. 아이고.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자, 요건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운다. 이야. 이게 또 주말에는 수업이 몰려 있어서 또 순간 멍하네요. 저번 주에 영화 봤지? 가족끼리 한산 대전 봤지? 본 사람? 어땠어요? 어땠어요? 그렇구나. 재밌어요. 볼만해요.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그래. 이게 묘하게도 정치적인 거 싹 빼고 그냥 전투에만 집중했더라고. 이게 사실은 근데 사실은 약간 들어있긴 한데 편하지 않게 드러나 있고 정치적인 거 싹 뺐더라고. 왜냐면 그거 사실은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그 정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한복판에 있는데 모르는 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정치 핵심에 있었는데 스스로 모르는 척, 나는 모르는 척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다 알면서, 다 암시롱 아는데 이제 모른 척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참 하여튼 어서 봤는데 또 간만에 보니까 또 재밌더만요. 아우 참. 그리고 그거 또 사람들 잘 모르는 거 있던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동안 총 엄청 많이 맞거든요. 엄청 많이 맞아요. 기록이 13발 정도 맞거든요. 임진왜란 7년 동안. 그러니까 왜냐면 딱 타겟이잖아요, 타겟. 그러니까 적 스나이퍼가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조총이라고 하는 게 위력이 좀 약해요. 약해서 이게 멀리서 맞으면 그냥 송곳에 좀 찔리는 정도. 그래서 위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조총으로 죽이려면은 그 30m 안에서 맞아야 돼요. 30m 안에서 맞아야 이게 이제 살상이 돼요. 살상이 되고 50m 넘어가면은 큰 위력이 없고 100m 넘어가잖아요. 맞추지도 못해요.
그게 그때 당시 조총이라서 이게 배하고 배가 굉장히 가까이 붙었을 때 스나이퍼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 노려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대신 이제 그때 그 16세기 때 총알이 납탄이에요. 이게 제조 과정의 문제 때문에 쇠탄을 못 쓰고 납탄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이라고 하는 게 독성이 있어서 이렇게 총 맞은 자리를 이렇게 총알을 빼내도 상처가 골마요. 그래서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그때는 이제 항생제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납탄 맞아서 이 상처가 골무면 굉장히 아파요. 끙끙 앓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아프다예요. 아프다. 오늘도 일어났더니 아프다. 이런 말이 난중일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먹어야죠. 그래서 난중일기 가장 또 많은 두 번째 이야기가 어제 먹은 술이 깨지를 않는다. 이 말이 또 가장 많이 나와요. 네. 이순신 장군이 또 애주가시거든. 술 엄청 먹어요. 술 엄청 먹어요. 그게 또 영화에 또 안 나오대. 네. 술 엄청 먹어요. 왜냐면 장군님이잖아요. 부하들 많잖아요. 그럼 보스 아니야, 보스. 위하여 할 거 아니에요, 밤에. 아니, 왜냐면 오늘 전쟁 이겼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기잖아요. 맨날 이기니까 끝나고는 맨날 회식이거든요. 아니, 그거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직이나. 전 세계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큰 성과를 이뤘잖아요. 그럼 다 회식하는, 단체 회식하는 거죠. 그때 술을 엄청 먹어요. 근데 또 사실은 상처 골무면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술 많이 계속 먹으니까 더 아프죠. 그래서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술이 안 깬다, 아프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마지막 7천량 해전에서 그 급소를 맞고 이제 가는 거죠. 네. 사실은 그때 이제 증언에 의하면 갑옷을 입지 않았다. 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면 죽으러 간 거죠. 죽으러 간 거죠. 왜냐면 정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나는 죽는다. 라는 걸 이제 미리 알았겠죠. 왜냐하면 조선은 어떤 나라야? 왕세자도 죽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세자도 죽여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장수 한 명, 정치인 한 명 보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리고 정치 입장에서는 좀 외톨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칠천량 해전에 갑옷을 입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이제 출전했다라는 기록도 있긴 해요. 뭐 하여튼 그래. 이거 봤는데 어우 가만 그리고 그 드디어 한산 대주의 거북선. 여러분 놀라운 건 거북선이 유물이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네. 거북선 조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거제도 앞바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거제도 앞바다에 들어가서 거제도가 한산도잖아요. 거제도 앞바다에 들어가서 뭐냐면은 그 거북선 한 조각이라도 잡으면요 대박이에요. 대박.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누구냐 저기 웅이 잠 안 올 때 바다에 들어가서 거북선 대가리 하나 들고 나와요. 좋겠죠? 이게 왜 거북선이 유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느냐? 거북선이 기본적으로 부서지기 위해서 만든 배거든요. 부서뜨리려고 만든 배여가지고 전투에서 고장이 많이 나요. 막 부서지고 막 이러고 막. 그 적에게 또 굉장히 또 집중 견제를 받아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저기 어디야? 저기 이제 백의종군하고 이렇게 막 원균이 수군 통제사로 있을 때 거북선을 다 잃어요. 예, 다 잃어가지고는 그 유물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거북선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상상이 많아요. 실제로 유물이 없어가지고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영화에서는 꽤 재밌게 나와요. 꽤 재밌게 나와. 그래서 저기 해군사관학교 가시면요, 해군사관학교에 그 거북선 1대1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있어요.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네, 거북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약간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약간 지금 개념도가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옛날 식으로 그려진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거북선 나오니까 또 희한하더만요. 네. 네. 하여튼 그렇다. 아, 간만에 보는데 울컥울컥 하더만요. 대단하던데.
참. 이 임진왜란 사도 참 재밌긴 한데. 자, 어쨌건 자 봅시다. 갑자기 저 먼 산을 보니까 갑자기 노곤해져서 그러네요. 네. 자, 그다음 요거 여기서 자 우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요거 순물질의 증기압은 누구만의 함수? 순물질의 증기압은 누구만의 함수? 온도만의 함수 명심하시고 그 다음 저기에서 그림을 요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통째로다가 여기에 있는 온도의 역수를 x축에 그 다음에 로그 증기압한 거를 y축에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얻게 되냐면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어떤 직선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때 직선이라 하면 기울기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 기울기가 뭐로 나타난다? 요거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오버 R 그 다음 여기에서 Y절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Y절편이 뭐로 나타난다? 바로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오버 R 이걸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때 아까 근데 뭐라 그랬었냐면 증발 엔탈피는 항상 뭐라고 했죠? 항상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플러스라 그랬어요?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증발 엔탈피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항상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죠. 그러니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덕에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 주어진 수식에서 얘를 x축, 얘를 y축에 도시하면 이게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여기서 데이터가 끊어진 이유는 뭘까요? 이 데이터가 끊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렇지. 자, x축이 온도의 역수죠. 그럼 여기가 0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온도가 몇 도라는 얘기죠? 무한대라는 얘기죠? 그럼 온도 무한대라고 하는 것에 데이터는 있어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느 선까지 있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직선식을 외삽해서 이런 식으로 y절편을 알아낸 겁니다. 이때 짜잔 절편은 y절편 말고 x절편도 있겠죠. x절편의 뜻은 뭘까요? 자, x절편의 뜻은 뭐예요? x절편의 뜻은 버러버러버러버 정상 끓는 점의 역수겠죠. 정상 끓는 점의 역수. 자, 왜요? x절편의 의미는 뭐냐면 y축 함수값이 0이 될 때를 뜻하는 거죠. 그럼 y축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얘기 이게 0이 되는 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알맹이가 뭐가 돼야 돼? 일기압. 증기압이 일기압이 될 때 온도를 뭐? 정상 끓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x절편은 바로 정상 끓는 점의 역수가 된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얘를 굳이 수식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엔트로피를 엔탈피로 나눈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역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분별 증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각 물질의 순수한 상태에 대한 얘기를 우선적으로 해봤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야 될 건 바로 요거. 정상 끓는 점이 낮으면, 끓는 점이 작으면 어떤 온도에서 증기압이 더 작아요, 더 커요? 증기압이 더 크고, 그럴 때를 휘발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휘발성. 휘발성일수록 분자간 인력은 커요, 분자간 인력은 작아요? 분자간 인력은 작다. 알겠죠? 이런 식의 정성적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아이고, 지금 몇 시죠? 5시 38분이요? 그렇구나. 그럼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부터 세워. 민재가 왜?